2019년 3월 고1 모의고사 사회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기본적으로 비문학 지문에서 사람 이름 나오면 중요하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 나오면 밑줄 치면서 읽어주는 게 필요해요.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 사고라는 건 머릿속 인지 과정이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감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이라는 건 이성이야. 즉,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어떤 걸 통해? 논리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사실은 feel, 어떤 감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죠. 예컨대 영어 단어 중 R로 시작하는 단어와 R이 세 번째에 있는 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가? 라는 질문에 실제로는 세 번째에 있는 단어가 더 많지만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국어를 잘하려면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있는 예문을 매치시키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R로 시작하는 단어, 이거는 직감에 의한 걸 많이 선택한다는 예문이고, 그리고 여기서 후자의 단어, 즉 세 번째에 있는 단어, 이게 사실은 합리적인 생각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대답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직감에 의한 대답을 더 많이 한다는 거야. 그는 이를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하는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서 비롯하다 이런 뜻이죠. 비롯한다고 보았다. 자, 기억의 문제는 우리가 29번을 푸는 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내려갈게요. 그는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 즉 모습을 연구하여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에 반기를 들었다. 반기는 반대하다 이런 뜻이죠. 자, 쌤이 저기 괄호를 친 이유는 뭐냐면 요새는 개념을 저렇게 수식처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통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성을 강조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통 경제학의 주장을 반대하고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전통 경제학이고, 그리고 직감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심리학적 연구에 대한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예측해야 돼. 직감과 경제를 연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자, 기본적으로 계속 끌고 옵니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시장에서의 재화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말하죠. 생산하거나 분배하거나 소비활동을 연구를 하는데 대표적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이때 효용이란, 자 얘들아,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제시된 개념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이 효용이라는 개념은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암기하세요. 분명히 나중에 도움이 된다. 효용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만족감을 최대로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대안의 기대값인 기대효용은, 기대효용의 개념 좋죠? 어떤 대안의 기대값이야?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건의 만족감의 효용에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해서 모든 더합합시다. 자, 이런 계산식 정말 중요해요. 계산식은 보통 평가원에서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기본적으로 이런 계산식이 나오면 옆에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기대효용이라는 것은 개별
사건의 효용의 발생 확률을 곱한 것의 합이구나. 이거 문제 나오겠구나. 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예컨대 자 여기 별표. 영어에서는 for example이 중요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국어에서는 대놓고 여기서 내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너네 이거 주의 깊게 봐야 돼.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2만 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는 게임이 A입니다. 그리고 앞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000원을 잃는 게임 B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화폐, 기대는 그것의 액면가. 자, 액면가는 그 지폐에 쓰여진 가격입니다. 가격과 그 만족감이 같다고 한다면 동전의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0.5%밖에 안 되죠. 게임 A의 기대 요용. 자, 이거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2만 원이라는 기대값과 그 다음에 발생 확률 곱한 것에서 10,000원 B에 대한 기대값과 B가 나올 확률 0.5를 곱해서 총 A의 기대 효용은 5,000원이래요. 반면 게임 B의 기대 효용은 얻을 수 있는 돈의 기대값 10,000원의 발생 확률 곱하고 잃을 수 있는 돈의 값 5,000원의 발생 확률 0.5 곱해서 2,500원이야. 그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A의 기대 효용이 더 높기 때문에 게임 A를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기대 효용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A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는 사람들이 B를 선택한다는 거야. 그렇다는 건 여기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아까 1문단에서 나왔듯이 직감, 어떤 감정에 대한 판단을 더 많이 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커너먼은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전망이론을 제시하는데 자, 중요합니다. 전망이론. 이득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가 행동에 미친다. 여기서 전망은 이득과 손실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이다. 전망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치의 결정 가주치를 곱한 값이다. 그럼 전망의 계산식 나왔으니까 이것도 일단 정리할게요. 개별 성과 가치의 결정 가주치 각주 달려있으니까 확인해보면 되겠죠. 자, 이 계산식으로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전망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대.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잃어도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그래프잖아요. 자, 이 부분을 질문한 친구들이 있지. 이 그래프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림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그 옆문단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용과 그래프를 매치시키면서 가야 해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림은 전망이론에 대해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X축과 Y축이죠. X축은 성과고요. Y축은 성과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은 현재 나의 상황을 나타내는 중거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득 영역, 왼쪽은 손실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글 안 봐도 사실은 보여. 이득 영역부터 볼래요? 올라가는 이 그래프의 모습이 완만해. 근데 손실 영역 봐봐. 손실 영역은요. 내가 X축이 마이너스 쪽으로 한 칸만 움직여도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간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같은 A 값만큼 이동하더라도 여기 이득 영역은 요만큼으로 이득을 인식하는 반면에 손실의 입장에서는 A만큼 감소했을 때 요만큼의 손실을 당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둘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손실이 지금 이득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 눈에 보이죠. 그래서 글을 안 읽어도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그래프가. 그러면 너무 잘한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득 영역의 A와 손실 영역의 A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후자의 값, 즉
손실 영역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통해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이득감보다는 손실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 갔죠? 손실보다 이득을 더 크게 느낀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였어요. 이 그래프에 따라 앞서 예를 든 게임 A와 B 중에서 사람들이 B를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를 분석하면 A는 2만 원을 얻을 수 있지만 10,000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B는요, 10,000원밖에 못 얻지만 2,500원, 아니지 5,000원 밖에 안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10,000원의 손실감이 5,000원을 잃었을 때 손실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A의 손실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전망이론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실제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틀 효과로 설명을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지 손실을 주는지에 따라 전자를 긍정적 틀로 후자를 부정적 틀로 인식합니다. 쌤이 이렇게 세모 반대로 쳤다는 건 둘이 대조라는 거죠. 대조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득과 관련된 걸 긍정적 틀로 인식하고 손실과 관련된 걸 부정적 틀로 인식한대요. 사람들은 긍정적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고 부정적 틀에서는 오히려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대요. 아,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이득 영역에서는 긍정적 틀이고 긍정적 틀에서는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고 손실에 있어서는 부정적 틀로 인식하고 이렇게 부정적 틀로 인식하면 오히려 불확실하지만 손실을 선택한대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할 때 확실성을 추구하는 걸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하고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걸 위험 추구 성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 틀에서는 위험 회피, 부정적 틀에서는 위험 추구를 보인다. 이해 갔나요? 그러면 얘는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고 얘는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 자, 이런 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예를 들면 상황 A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뭔가 좀 불확실하죠? B안은 1, 즉 100%로 5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밑에 글과 같이 또 매치를 시키세요. 상황 1은 이득을 주는 상황입니다. 받거나 받는 거니까 긍정적 틀로 인식한단 말이죠. 그러면 불확실한 A안보다는 이득이 확실한 B안을 선택한대요. 그러면 여기 상황 1은 긍정적 틀이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함을 줄 수 있는 B안을 선택한다 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상황 2를 보세요. 100만 원이 있어요. C안은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D안은 무조건 50만 원을 잃어요. 자, 이거는 잃는 것과 관련된 거니까 부정적 틀이겠죠? 그래서 밑에 내려갈게요. 반대로 상황 2는 손실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 틀로 인식하고 부정적 틀에서는 위험을 오히려 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확실하지만 C를 선택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 2는 부정적 틀이고 위험을 오히려 추구합니다. 불확실성을 추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C안과 D안 중에 불확실한 거는 C죠, 당연히. D는 딱 결론이 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였죠. 전통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제로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면 카너먼은 이러한 전제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특성을 심리학에 근거해서 설명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의를 설명하면서 마치는 그런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지문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건 그래프가 나오면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 계산식 나오면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 사례 나오면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점.
입니다.